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좀 날씨가 쌀쌀한 편이죠. 제가 그 주말에 영상을 하도 못 찍어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영상을 2편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 영상으로서 탄소 농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 영상 가운데 이 CCUS, 즉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서 제가 올린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이 대기 중에 그 온실가스 중에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따로 그것만 다른 가스들로부터 분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뭐 다른 재생원료를 만들어낸다거나 또는 그것을 따로 이렇게 땅 속에 저장시켜 버리는 요즘 최고로 잘 나가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 탄소 포집 기술로 인해서 그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는 지금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뭐 이 영미권을 포함해서 EU, 뭐 유럽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뭐 중국까지도 이 CCUS, 그 탄소 포집 기술을 지금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 유럽이나 미국 쪽의 기업이 이미 이제 이 CCUS를 상용화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걸 놓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뭐 이제 막 굉장히 또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어떤 그 CCUS는 이산화탄소를 다른 가스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를 해야만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이제 따로 그걸 뭐 재생 원료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따로 뭐 이렇게 저장을 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탄소 농업은 그거랑 조금 달라요. 어찌 보면은 농업이라는 것은 이제 전통적인 산업 군단에 들어가는 되게 재래식, 어떻게 보면은 자연 그대로의 어떤 그런 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은 이 농업이라 하는 것은 이 기후변화랑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면서 이 토질, 이 토양의 질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이제 발전을 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의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작물이 자라나는 기본 바탕에는요, 이 토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탄소 농업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해지는 이 핵심이 뭐냐? 바로 토양이에요. 토양이 이 탄소 저장소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금 이 탄소 농업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지금 부각이 됐어요. 자, 일단은 그 이산화탄소는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원소가 하나가 아니라 원소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화합물로 만들어진 유기물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CO2라고 하는 것은 뭐 C에다가 탄소 플러스 뭐 산소 2개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종의 유기물의 형태인데, 이것은 토양에 저장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식물이 이 태양의 태양의 열을 받아서 이 광합성을 한 다음에 남은 탄소를 이 땅에 저장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 식물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식물들의 사체, 그리고 이제 뭐 동물들의 그런 분뇨 있죠. 그런 분뇨도 이제 다 땅속으로 들어가서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도 이 탄소가 또 나와요. 근데 그것은 이제 땅속에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땅속에서 이러한 사체나 분뇨가 다 스며 들어가서 이제 그 탄소 저장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게 이제 배출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토양 속의 탄소는 다양한 미생물을 키워내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이 탄소가 이 땅 속에서 해내는 역할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이 토양 속 유기물 가운데 약 59%는요, 유기탄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기탄소가 있고 유기탄소가 있는데, 이건 유기탄소물, 그러니까 유기물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탄소인데요. 이를 통해서 이 토양에 이 탄소가 격리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유기물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토양 내에서 탄소하고 흙하고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양의 2m 지하에서는 약 2조 4천억 톤 가량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하 2m 밑으로 내려가서 이 이산화탄소랑 토양이 격리가 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약 2조 4천억 정도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2m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이 토양 표지에서부터 약 30cm 정도 파고 내려가는 그 정도의 표토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토양 표지죠. 그 정도에도 약 이 1조 6천 톤 가량의 이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토양이 한마디로 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 포집을 해서 그거를 이 땅 속에 저장시킬 수 있는 그 장소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카본, 이 탄소 농법을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카본 파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탄소 농업은요, 토양의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탄소의 저장 능력을 극대화해서 이 탄소 배출을 저감시키는데 기여하는 방법으로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핵심은 뭐냐? 작물의 생산에 해당되는 모든 과정을 개선을 해서 탄소 저장을 늘리는 것이 바로 이 탄소 농업의 핵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UN 식량기구인 FAO는요, 2010년도에 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농업을 지정을 했고, 그 농업을 기후 스마트 농업이라고 이제 개념화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도에 파리 기후협약에서는 이 토양의 탄소 저장 기능을 주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2019년도에는 이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 그거를 이제 IPCC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기후변화와 토지 특별 보고서를 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나왔느냐? 인간 활동을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토지를 이용해서 나오는 그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23%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산림을 조림하거나 바이오 에너지를 통합한 이 토지 기반의 기후변화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UN 산하에 지속가능 개발 목표 SDGs라는 그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토양이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하는 하나의 필수 분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특히 농업 분야에서의 지속 가능성이 앞으로 크게 화두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제 문제가 부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떤가 한번 봅시다. 유럽은요, 유기농법이 오래전부터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이제 화학 비료를 넣어서 하는 그런 농법은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인류 역사에서 이 이제 식량 작물의 그 수확량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지만, 그러나 이제 결국은 그 결과 한마디로 이제 그 토양 속의 유기물이 이제 훼손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이 탄소가 이제 그 토양 속에서 분해가 되고 또 그 안에서 또 배출이 되고,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것이 토양을 황폐화하고 그래서 이제 또 비료를 더 투입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악순환이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도 막 그걸 뭐라 하죠? 밭을 갈아 엎는다는 거, 이제 그런 뭐라 하죠? 경운기로 이렇게 밭을 갈아 엎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지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자연 그대로의 어떤 퇴비를 이용한 유기농법이 지금 대세를 갖춰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왕겨나 억새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합쳐가지고 만든 바이오매스를 활용해서 이제 막 그걸 또 토양에 공급하려는 그러한 움직임도 있고 해서 결국은 이 이산화탄소를 토양에 잡아두는 그러한 탄소 농법이 지금 개발되었고 이것이 발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거기 경작지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 넓은 경작지에 밭을 갈아엎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 거대한 모래바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 모래바람이 워낙 그냥 크게 문제가 되니까 밭을 가는 것을 쉬는 그 휴경이라고 하죠. 뭐 1년을 쉰다거나 그런 식으로 휴경을 하거나 이제 또는 밭을 갈지 않는 무경운이라고 하는데, 경운기로 이렇게 밭을 갈지 않는 것, 무경운 농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농법도 지금 주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미권의 이러한, 그러니까 유럽권의 이러한 어떤 유기농법 또는 미국의 이 무경운 농법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도입해서 그걸 그대로 사용하기는 좀 문제가 많다. 왜냐면은 이제 국내는 경작지도 좁고 규모가 작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유럽에 비교해서 이 토질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배할 수 있는 작물도 좀 한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탄소를 좀 이렇게 이 토양 안에서 가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작물을 좀 키워내야 하는데, 그게 조금 이제 한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배 조건도 좀 까다롭고,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이 해외의 그러한 농법을 좀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좀 극복해야 할 한계가 많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럼 국내 농가들을 어떻게 하면은 탄소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크레딧을 제공하는 게 낫다. 그게 뭐냐면 농부들이 이제 농업을 할 때 지속 가능한 농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유인책을 둬야 한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인센티브 지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요, 이 탄소 농법을 채택한 농부들에게 크레딧을 제공하는 탄소은행을 기후계획에 포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 농업 스타트업인 인디고 에그리컬처라는 그 기업과 그 다음에 FBN, 그러니까 이 Farmers Business Network라는 그 미국 이 농업인들의 연합체가 있어요. 그 이제 FBN과 인디고 에그리컬처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탄소 농업 도입을 이제 장려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디고 에그리컬처는요, 이 농민들이 이 농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작물을 키우면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1톤당 15달러에 매입을 해서 탄소 배출권이 필요한 기업에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FBN도요, 이 첫 해에 크레딧당 20달러의 고정 가격으로 하한선을 제공해가지고 그 1톤당 20달러, 그러니까 탄소 가격의 마지노선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농민들로부터 이제 탄소를 사서 이것을 탄소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작업을 정량화하는 그런 프로세스 단계에 지금 돌입했다고 해요. 미국은 또 이렇게 이제 탄소 배출권으로 이 농민들을 자꾸 이제 장려를 하는 거죠. 또 유럽은요, 이 전체 농업 직불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약 25% 정도를 탄소 농업에 지원을 하기로 이미 정책적으로 지금 지원책이 마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럼 국내는 어떤 상황이냐? 국내도 이제 이 탄소 크레딧을 경제적 인센티브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지금 등장을 했어요. 제가 한 며칠 전에 우리나라 그 농업 스타트업 중에 하나인 그린랩스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제가 따로 제가 좀 준비를 해야겠는데, 이 스타트업 중에 지금 상당히 그 능력 있는 상당한 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이 각 분야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좀 부지런하게 스타트업들을 소개를 해야 하는데 제가 그걸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분발을 해야겠는데, 제가 그 뉴스 브리핑에서 그린랩스를 어떤 대기업하고 그 그린랩스가 뭘 MOU를 맺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소식을 전달하면서 제가 그린랩스를 처음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탄소 농업에서도 역시나 이 그린랩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린랩스에서는 이 미래농업 탄소 감축 협의체를 발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농업에서도 이 탄소 크레딧을 경제적 인센티브로 줘야 한다. 전환을 시켜서 농민들에게 이 탄소 저감 사업을 이제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이 설득을 하고, 또 그들에게 이 그 농업을 통해서 저장한 그 탄소 저감 활동 또는 그 탄소분을 이 탄소 배출권으로 바꿔서 이 탄소 배출권이 필요한 기업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국내 또는 해외 그 대기업과 지금 프로젝트를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지금 그린랩스가 나서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 2022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제 이러한 그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그런 탄소 농업 분야에 지금 개발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국내에서도 이제 탄소 저감을 위한 어떤 탄소를 저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자라는 그런 의지가 확고하다고 해요. 그래서 농림축산부에서 작년 8월에 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를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발적 감축 사업이라 하면은 이 온실가스의 배출 규제 대상이 아닌 농가가 자발적으로 저탄소 농업을
이제 그 뭔가 기술을 활용해서 이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면은 정부가 이것을 인증을 해서 탄소 1톤당 1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에도 이제 이 저탄소 농업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농부들한테 어떤 그런 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러한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도지만 그린랩스가 올해 이제 이 탄소 배출권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완성을 하면은 이제 저탄소 농업을 하고 있는 그 농민들이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권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탄소 농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데 이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특히 토양을 탄소 저장소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농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일단은 탄소 농법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토양 속에 유기물의 형태인 탄소를 가능하면 많이 저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농법. 그게 바로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 재래식 농법에서 많이 썼던 그런 농업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저탄소 농업을 실시하는 그러한 이제 농가가 앞으로 탄소 배출권을 이제 기업에게 판매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토양은 토양대로 굉장히 유기물, 이 토양 속이 유기물 탄소로 가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농가 소득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결국 이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경제적인 유인책, 인센티브 지급 제도나 이렇게 탄소 배출권 제도를 활성화하는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저탄소 농업이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탄소 농업이 상당히 농가의 경제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에도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탄소 농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바로 이어서 ESG 뉴스 브리핑 또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